안녕하세요. 정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앞에 영상 보셨어요?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이제 프리덤에서 다이아몬드 영상을 짧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사진을 너무 조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진만 줘야 되니까 파트너들 사진을 너무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사서 정말 제가 하나씩 붙여서 제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과 그 파트너들의 사진이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파트너가 없던 혼자 다니던 시절의 1, 2년은 아예 사진은 없고요. 딱 4명의 파트너, 두 레그, 회원번호 4개. 그분들과 제가 아주 지지구볶구거리 2년 동안 막 해요. 2, 3년을. 그러다가 제가 정확하게 딱 도전하고 나서 2년간 그 나머지 파트너분들이 싹 나오셨고, 그리고 그 전에 리더님들 또 그 이후의 리더님들이 동시에 핀업을 계속 해내시는데 너무 막 감격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가능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420명 정도가 함께 하고 계세요. 화면 몇 명 열어줬는데 저 화면 여는 미션을 맡았어요. 제 김우정 리더님이 저한테 정리해봐. 화면 많이 여는 걸. 지난번에 1000명 들어왔는데 몇 명밖에 안 열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했어요. 도장 찍기를 할까? 몇 명이 이제 들어왔는지. 근데 요청을 하자. 우리 프리덤 가족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열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자. 그게 성장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요청을 하자. 그래서 계속 화면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를 10분 간격으로 할 거고요. 제가 250명이라고 자꾸 저한테 450명인데 250명이라고 하셔서 이제 화면을 모두 열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파트너가 다음 달에 아기를 낳는 만삭인데 지난주에 안 열고 누워서 보다가 계속 화면 열으라 그러니까 그 무거운 배를 이끌고 화면을 열어서 봤대요. 근데 확실히 화면 열고 보는 게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애 낳으시는 분 아니면 모두 화면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전체 들어오신 분에서 70%가 화면을 열었다. 그러면 제가 제 네트워크를 다 까서 아주 노하우를 한번 하는 시간을 허락 아직 안 받았어요. 김우정 기자님한테는. 근데 제가 오케이래요. 오케이. 제가 정말 네트워크 다 까고 에메랄드에서 파운더스 PT 갔다가 다이아몬드 바로 가는 근데 그 네트워크에 지금 뎁스까지 내려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낱낱이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셔야 돼요. 지금 500명 들어오셨고요. 여셔야 됩니다. 화면을 열어주세요. 열어서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인사 되게 많이 받았어요. 좋았다면서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인사를 뭘로 받았냐면은 리더님 덕분에 오디오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디오를 들으라고 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나 여기 모니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누군가의 개인기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저 잘나서 다이아몬드 간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너무 부족해서 오디오 붙들고 갔다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건 내 사업에 도움되는 환경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몸부림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오디오를 잘 들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할 거냐면요. 명단, 후원 뎁스 내리기. 괜찮으세요? 후원과 뎁스 내리기. 지금 다 필요하신 거죠? 후원과 뎁스 내리기. 어떻게 후원을 하고 어떻게 뎁스를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파트너들에게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리더님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뭐예요? 돈에는 자산이라는 게 있어. 알고 있니? 그게 파이프라인 소득이야. 라는 자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입이 끊어지면 몇 개월간 버틸 수 있어? 라는 이야기.
그리고 5년 뒤를 상상해봐. 행복해? 라는 이야기. 남편이 회사 간두면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하시죠? 오늘은 여기 계신 리더님들께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산이 어떤 건지 진짜 아시나요? 만약에 지금 리더님들의 메인 수입이 끊기면 몇 달을 버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5년 뒤에 리더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대부분 많은 리더님들이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 말하지만 정작 우리 리더님들이 그거에 못 깨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메이를 알아들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고 기회죠. 하지만 알아들은 게 인생을 바꿔주진 않아요. 알아들었으면 그 일을 해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해서 나 알아들었잖아. 어떻게 기특해 알아들었어. 그렇게 3년, 4년을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알아들은 건 어떠한 인생도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들어서 어떻게든 결과를 내어놨을 때 나의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 내 주변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 진짜 결과를 내는 리더가 됐을 때 아메이가 리얼이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대방이 그 말에 궁리하거나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나 역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새겨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진짜 신기한 사업인 게요. 내가 될 때 그 말에 진정성 있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남편 소득이 끊기면 아니면 내 회사 소득이 끊기면 나는 몇 개월간 이 라이프 스타일 유지할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실 때 이 사업이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필드에 나가서 하시는 많은 말씀을 한번 오늘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짜로 알고 있는지, 진짜 Y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진짜 오랜만에 박초롱 리더님의 오디오를 들었습니다. 박초롱 리더님이 이번에 핀업 하셨잖아요. 되게 큰 핀으로. 그래서 제가 오디오를 듣다 보니 그 오디오에서 홍진희 리더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초롱 리더님이 이제 막 3%도 아닐 때 홍진희 리더님이 에메랄드일 때 거기서부터 저는 감동받았어요. 아, 에메랄드 시절이 있으셨지 당연히. 근데 박철원 리더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비이커만 잡아봤지 물건 팔아본 적도 없고 여기 대전에서는 사업할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니? 서울도 아닌데 라는 말을 했을 때 홍진희 리더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초롱 씨는 아메 이름 몰라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 아메 이름 몰라 라고 말했대요. 아메이를 진짜 안다면 명단이 많아야지 되는 거가 아니고 또 잘 팔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혹은 진짜 아메이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팔면서도 이게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를 다운시키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문을 여는 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630명, 몇 명 열었나요? 중간중간에 한번 네? 네, 350명 김우정 리더님이 계속 카운트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50%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리얼 토크 SP비트로 들을 수 없는 리얼 토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명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 스타일이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폰서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냥 제가 한번 명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트에 적어놨는데 계속 만나지 못하고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마다 계속 말을 꺼내는데 이름은 만나지 못하는 명단이 있나요? 그 명단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 사람만 나오면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걔는 나오면 셀프 리더고 알아만 들으면 걔는 알아서 할 리더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는 거잖아요. 그쵸? 날 잡고 건드리려고. 걔가 좀 덜 바쁘면 건드리려고.
그리고 내가 확 들어갈 수 있을 때 건드리려고 명단을 못 쓰는 거죠. 장담컨대 앞으로도 못 씁니다. 명담은 제가 악담했어요? 죄송해요. 명단은 만났을 때 생명력이 생겨요. 근데 만날 수 없는 명단은요. 얼른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명단 희망 고문이라는 건데요. 명단 노트에 적혀 있는데 마치 내 LOS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명단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되고 만났을까요? 아직 못 만났어요. 제가 못 만났을 때는 못 만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렵거나 뭔가 내가 못하는 뭔가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넘어서면서까지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명단을 버려야 돼요. 버릴 때 비로소 보이는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쥐고 있으니까 그 사람만 나오면 에메랄드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만 나오면 2번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궁리해내지 않는 거예요. 명단은 둘 중 하나예요. 갈아 먹던가 버리던가예요. 저는 파트너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갈아 먹어. 만나서 그냥 확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에이 그리고 그 헤어져 버리던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갖고 있는 거 명단 희망 고문이에요. 내 네트워크의 현실 점검이 안 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가 그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유효 레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1PB도 뜨지 않고 있고요. 그 사람은 아메이로 치약 쓰지도 않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만 나오면 될 거란 생각으로 저격수 스타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총알 하나 갖고 있고요. 타겟 하나 있어요. 준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 좋고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앞에서 똑 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번호가 있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명단이 너무 계속 오래까지 갖고 있고 그 명단 때문에 사업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은 그냥 가서 만나서 저질러 버리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노트에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단을 쓰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명단이 주는 희망이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리얼 명단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후원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주면은 다시 미국으로 나가는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겠다 싶었을 때는 그냥 만나지는 사람을 후원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좋으면 계속 만나집니다. 그래서 버릴 때 비로소 버리는 그 보이는 명단이 있다는 거, 명단 정리부터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후원입니다. 자. 후원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오네요. 자꾸 막 그 화면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강의 잘 되게 도와주세요. 빨리빨리 열어주세요. 자, 열어서 형광등을 켜더라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열어주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해요. 조성님 리더님 감사해요. 네, 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후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후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요. 깜빡인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때 그 사람이 잠깐이라도 깜빡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거나 눈물을 끌썽이거나 그게 정말 될까? 나도 아메 할 수 있을까? 내지는 조금 더 적극적이면 나도 해보고 싶다 라든지 그래 나 한번 해볼게 라고 반짝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떡하세요? 어떡하세요? 기뻐요? 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해요? 한내그 나왔어요? 그 깜빡이는 건 3일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반짝일 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요. 그 사람의 뎁스를 내리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뎁스 내리기를 한다는 거는 그가 이미 리더로 섰을 때 그랑 함께 뎁스를 내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잠깐 반짝였는데 내가 놓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잠깐 하겠다고 해서 미팅장도 한두 번 나왔고 홈미팅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혹시 놓친 분이 있는지 있으실걸요? 제가 혹시 아메이 사업을 잘한 게 있다면 저는 단시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몰아치기 사업을 하면서 나온 사람은 놓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요. F1이 딱 나왔어. 저희 첫 번째 후원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반짝였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정경화처럼. 그리고 한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 사람의 명단을 내가 내리는 작업은 왠지 그 사람을 제끼고 진행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팔로업 스루라는 걸로 넘어갔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반짝이기 전날이나 반짝인 당일날이나 그 사람이 변한 건 한 개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되거나 갑자기 그 사람이 막 탱커를 하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용모 단정하게 하고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는 똑같은 근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그만의 신변의 변화로 그냥 그날 반짝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반짝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레그를 내리려면은 바로 반짝일 때 뎁스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뎁스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명단을 써보자. 거리 3점, 긍정 3점, 그리고 긍정도 3점 이렇게 해서 써봐. 그렇게 하면은 늦어요. 그거 쓰다가 그냥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후원하는 동안에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후원할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는 형제가 몇 명이야? 집이 어디야? 언니는 그럼 어디 사는데? 아, 언니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야? 엄마는? 엄마도 일하셨어 예전에? 제일 친한 친구랑 요즘 자주 만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이 반짝일 때 명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센스 있게 하셔야 돼요. 음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언니가 몇 살이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반짝이지도 않아. 근데 그냥 놀고 지낼 때 항상 호구조사를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웬만큼은 끝나야지 걔가 반짝일 때, 야, 그때 미아리에 산다는 그 친구 빵 좋아한다지 않았어? 야, 여기 그 근처에 빵집 맛있는 데인데 같이 가서 만나면서 차 한잔 할까? 야, 내가 티 안 나게 아메이 사업 설명할게.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때 네 친구 되게 뚱뚱해서 걱정했잖아. 염증 있다고. 야, 우리 바디키 한번 묶어서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사업 설명해보면 되잖아. 라고 액션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뎁스를 내려야지 그것도 거기도 발가락이 아니라 레그가 되고 그 사람도 살아요. 그 반짝이가 죽지 않는다고요. 근데 많은 리더님들은 애써서 후원하고 시간 써서 반짝이면은 버려요. 이제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짝일 때 그 반짝인 게 오래 못 간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때 뎁스 내리기를 하셔야 돼요. 레그를 하나 내린다는 건요. 온전히 그 레그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갈 때 지방 레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레그는 그냥 매출이 좋아서요. 도깨비 같은 레그였어요. 돌격하면 1000 찍다가요. 다 그냥 조용하면요. 진짜 거짓말하고 100만 PB도 안 떴었어요. 천당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저희 가족 레그였었어요. 가족들이 그래요. 나 이번 달에 좀 사야 돼? 막 그래요. 그러면 엄마 이번 달이야. 그러면 이번 달에 화장품도 사고 막 서로 막 이것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1000만을 막 근근히 찍었던 곳이 있었어요. 제가 그 레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레그는 굉장히 네트워크를 진행을 해서 현재 9월 1일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전체적 네트워크의 사업자 수가 2배에서 1.5배로 다 늘어 있어요.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그게 제가 5월, 6월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여수 레그만 진짜 안 컸어요. 근데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그 레그를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이 정확히 있었어요. 그 레그는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털어서 뎁스 내리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미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아이디를 만들어서 뎁스를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9월 22일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나온 거예요. 모든 소비자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줄 세워놓고 SOP 하나, 장수호 하나, SOP 하나, 장수호 하나 이거를 신규 가입을 하고 계속 해냈던 거예요. 지방 갔더니 싸게 드시는 분도 어서 있고 뭐 방값도 먹었다는 둥 물론 그렇진 않았지만 나는 누가 갖다 준다는 둥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제가 다 장바구니랑 장소로 묶어서요.
여수가 9월 22일부터 8월 22일 이제 한 달이 지났죠. 한 달 만에 브론즈 빌더가 돼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내려가요. 월요일 아침 5시에 내려가서 박종호 리더랑 그날 밤 10시에 올라와요. 아침에 도착하면 9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여수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넣고 스마트 오더를 넣고 신제품 체험을 다 시켜드리고 네트워크를 짜고 그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무너진 것도 아니죠. 생긴 적도 없는 네트예요. 거기는 매출로만 갔으니까. 다이아몬드 가면서 그 네트워크가 가장 약했지만 불안하진 않았어요.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세워서 내가 세울 거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여수에서도 키 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 주자를 두고 제가 뎁스 내기를 엄청 소비자로 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요. 여수에서 소비자로 뎁스를 내리고 있는데 그들이 제가 사업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사업하면 서울에 있는 내 동생도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저 사람하고 사업하면 서울에 있는 내 딸도 아기 낳고 쉬고 있는데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 딱 5번째 내려갔는데요. 서울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만나서 다시 사업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메이 사업을 하실 땐 어쨌든 내가 하는 모습이 그 사람한테 좋아 보여야 돼요.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거 별로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뎁스 내리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쯤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잠깐 이야기 했죠. 아까쯤에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 잠깐 반짝일 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놨다가 그 사람에게 뎁스를 내려줘서 그 반짝였던 F1도 이 사업이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나온 뎁스도 둘이 같이 협동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둘이 붙으면 F1은 사라지지 않아요. F1이 사라지는 이유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이에요. 파트너를 만들어주고 팀으로 묶어서 같이 키우잖아요. 손은 많이 가지만 온전히 네트가 서요. 그 기간은 정말 집중하면은요 2달이면 돼요. 근데 후원을 너무 길게 하잖아요. 안 반짝여요. 살짝 거리를 좀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짝이는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만나면 내 이야기만 자꾸 하면 그 사람이 반짝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반짝이는 걸 포착하려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짝일 때 뎁스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도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몰아치기라고 해요. 폭풍처럼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상식선에서 연애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폭풍처럼 만나는 거예요. 폭풍처럼. 그래서 어떻게든 자주 만나고 짧게라도 만나고 계속 만나서 그가 어느 순간에 반짝이는 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뎁스를 내려가면서 볼륨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원하실 때 어떤 실수를 또 하시냐면 반짝이면 그한테 맡기는 실수 첫 번째. 이제 그 사람 사업한다고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저 밖에서 시끌시끌하니까 자꾸 까먹어. 실장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계속 적어놨는데 시끌시끌하니까 밖에가 죄송해요. 저기 밖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기억했던 게 다 까먹어 지금. 네, 그래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실장님. 네, 밖에 네 죄송합니다.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요. 제가 엄청 집중 잘하려고. 물 한 잔 마시고 야겠다. 뎁스를 그렇게 내려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레그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뭐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PB가 급해지는 거지. 다른 데서 PB를 올리려고 그 레그에 시간을 덜 쓰는 거예요. 근데 뭔가 반짝일 때는 모든 시간을 다 거기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PB도 떠요. 그 레그가 PB가 뜬다고요. 그 레그에서 PB가 생긴다고요. 후원하는 레그가 생겼으면은 그 레그에서 PB가 뜨는 게 맞아요. 근데 후원하는 레그가 생겼는데도 PB가 거기서 안 뜨고 딴 데서 띄우려고 하면은 사업이 조금 어려워요. 봐봐요. 후원이 들어갔어요. 한 레그가 후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레그가 PB가 뜬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자가 소비를 열심히 해서 제품 감동이 생기거나 그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그 밑에서 볼륨이 늘어서 그 사람이 캐시백을 받거나 해요.
그래서 내가 후원하는 레그는 어찌됐든지 간에 PB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후원하면서도 거기서 PB가 뜰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후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를 내리면서 사이드 PB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온전히 제가 여수말을 잠깐 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온전히 여수에 신경 썼어요. 우리 파트너들도 알아요. 제가 온전히 여수에 신경 쓰고 여수 렉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트를 내릴 때는요. 뎁스를 한 개 내린다는 건요. 진짜 온전히 그 생각, 그 레그 고민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3번만 하면 에메랄드예요. 그렇게 6번만 하면 다이아몬드고요. 처음에는 한 레그 내리는데도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는 2레그를 집중하는데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파트너들도 뭔가 후원이 들어가면서 자꾸 사이드 PB가 걱정되니까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열정을 다 쓰지 못해요. 그런데 후원할 때 모든 열정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PB도 읽고 그가 제품 브랜드 체인지도 싹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누군가의 명단을 내가 찾아서 뎁스를 내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봐. 만나고 와봐. 안 만나고 오죠. 못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살짝 찔러보다가 걔도 들어가는 거예요. 레그를 내릴 때는 어떻게든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김우종 리더님하고 잠깐 상담을 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직 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7개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레그에서. 저는 어쨌든 1000만 볼륨이 7개. 김우종 리더님은 다이아몬드가 7개라고 더 뎁스를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더 뎁스를 내려야 되는데요. 뎁스 내리기는 한 번만 기술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뎁스 내리기는 대충 이제 아시겠죠? 뎁스 내리기는 어찌됐건 사람 하나를 후원해서 후원한 사람을 깊이 내가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자, 반짝이지를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내가 갔는데 안 반짝인 게 문제잖아요. 왜 안 반짝여요? 내가 아미하는 모습이 별로 안 예뻐 보이거든. 그거 자기는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반짝이지 않는 거예요. 아메이 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내가 하는 아메이는 다르다는 말을 듣고 오셔야 돼요. 언니가 하는 아메이는 다르네요. 내가 하는 아메이는 네가 하는 아메이는 좀 다르다. 그러면 시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아메이를 경험했을까요? 아쉬운 말 하는 아메이? 뭔가 계속해서 말일에 전화해서 물건 사달라고 하는 아메이? 혹시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그런 거? 저는 가끔 해요. 저는 가끔 해요. 그런데 그래서 천만을 마감하실 때 지나치게 말일에 쫀쫀하게 이렇게 쫀쫀하게 마감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월말마다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니까 말일 12시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끝까지 막 전화하죠. 끝까지. 그거를 한 3, 4일만 땡겨보세요. 3, 4일만. 3, 4일만 땡겨서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필요한 걸 체크해보면 어때? 3, 4일만 땡겨보세요. 3, 4일만 제발. 아직 그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는 아메이가 그도 하고 싶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텐코아에서 실내 쌓기가 있죠. 이제 여기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실내 쌓기는 처음에는 나랑 실내 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PT 이상으로 진행하실 때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와 소통하는 소비자 관리 만남. 두 번째는 후원하는 만남이죠. STP 만남. 그렇죠? 그래서 탱코에서 소비자 관리와 사업 설명이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럼 그 나머지 만남은 뭐예요? 실내 쌓기에 관련된 만남이에요. 그거 제가 보니까 그 3개 빼고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소비자 관리, 사업자 후원, 아니면 실내 쌓기. 그러면 실내 쌓기는 뭐 하는 거냐면요. 내 모습을 좋게 보여주고 괜찮은 사람임을 어필해서 그가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게 하는 게 실내 쌓기예요. 그래서 실내 쌓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뢰 쌓기 할 때 그냥 신뢰를 쌓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비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는 신뢰 쌓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 쌓기를 할 때는 내 모습이 괜찮아 보이고 내 사업이 되는 사업인 거를 보여줘서 그가 자기는 못하겠지만 누군가는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PT 이상 리더님들이 해내야 될 신뢰 쌓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사실 그거 3개 약속 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우리 아메이 아닌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커피 잘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메이를 전달하고 싶어서 약속을 잡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비자거나 사업자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그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면은 그 사람의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는 모습? 내 동생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친구 건드리지 마. 이런 말 한다든지, 내 주변에 다 가난해서 아메이 못 써. 이런 말 한 친구도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친구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좋고 아메이가 좋아서 물건을 쓰지만 아메이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사업을 자꾸 억울하게 만들면서 하냐는 거야. 왜 아메이를 자꾸 억울하게 만들면서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누군가에게 아메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별로지만 아메이는 괜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후원이 되는데 너가 하니까 제품을 써주지만 그거 내 주변 사람한테 말하지만 이거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아메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내 방식의 아메이가 나이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파트너가 안 나오세요. 그래서 1000만 PB를 꼭 하고 싶다면 차라리 마감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하세요. 아니면 엄마, 아빠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써도 내가 후원하는데 영향을 안 주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내가 후원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귀찮게 하는 모습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업 설명을 여러분들이 실력을 굉장히 많이 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코로나가 오고 가장 바뀐 게 뭘까를 시뮬레이션으로 봤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만나서 아메이 오픈하고 이런 거야 라고 대충 말한 다음에 야 화요일 저녁 어때? 서초 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자. 거기 가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강의가 있어 라고 했죠.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그게 뒤에가 없는 거예요. 뒤에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웬만큼은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스폰서님을 붙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지간히는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사업 설명인 거예요. 사업 설명하실 때는 맥을 잡는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공식처럼 하는 게 있어요. 아메이 저희 팀 공식같이. 만나서 1번 오픈한다. 안녕 친구야, 나 아메이 시작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죠, 이제 막. 뭐라고 막 말해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귀담아 듣는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업 설명을 한다. 그 친구가 아메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아메이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메이를 오픈하고 그가 보였던 반응에 맞는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본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도 경청해야 돼요. 근데 저희 파트너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리더님 친구가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몰라요. 걔는 늘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이래. 그러면 저한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을 했다. 근데 그 친구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자기가 했던 말만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요. 친구야 이건 아니고 자기가 했던 말은 1시간 내내 똑같이 하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을 저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어요? 스폰서님이 자기야 그 친구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몰라요. 걔는 아무튼 아닌가 봐요. 이래요. 그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떤 부분에서 꼬여 있는지를 그걸 풀어주는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친구는 막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아메 여행 뭐 좋은지도 모르고 여행도 너무 싫어. 근데 자꾸 나랑 시드니 가자 그래.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니까 그 친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픈했고 그의 반응을 듣고 반응에 맞는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업 설명이 정확하게 들어갔으면요. 아이디는 만들 수 있어요. 또 아이디를 안 만들겠다고 하는 친구는 왜 안 만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근 들어서 앱 깔고 아이디 안 만드는 애를 처음 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왜 아이디를 안 만들라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친구야. 왜 안 만들려고 그러는지 말해볼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희 파트너 이야기예요. 집안이 보수적이라서 아메이를 못 만들겠대 아이디를. 부모님이 보수적이라서 아이디를 못 만들겠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 설명할 때 쿠팡과 같다는 부분에서 그 친구가 졸았거나 내가 안 한 거지. 너 쿠팡 만들 때도 부모님이 허락받고 맡아?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를 안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와. 왜 안 만드는지. 그것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 오픈하고 그의 반응을 보고 반응에 맞춰서 이 일을 풀어주는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를 만들고 그 다음엔 제품 하나를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추천할 때는 가격을 상, 중, 하로 나눠서 장착해가지고 추천해야 돼요. 상은 뭐예요? 바디키 프로그램. 중은 맨즈팩. 하는 더블엑스 또는 유산균 내지는 이뮤니티 내지는 오메가3 아니면 프로틴 과자 이런 거를 상중하로 내가 장착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애한테 맞게 해줘야 돼요.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경험, 정보, 지식을 다 담으셔야 돼요. 경험은 뭐가 좋더라라는 거고요. 정보는 농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식은 영양제가 합성과 농축이 있더라고. 데몬. 이렇게 3개 정도가 버무려진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뭘 사는지 아세요? 미스트를 사요. 내가 안 말한 제품을 사요. 왜? 그 친구는 지금 영양제 리즈가 없어. 근데 미스트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니 그럼 미스트를 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미스트 페이지를 펴서 미스트 좋단다라고 말하고 어떻게든지 결제가 한 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랑 나의 기존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기존의 관계는 선후배, 올케와 신우, 자매, 베프, 동창, 기존의 관계가 있잖아요, 라인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로. 나랑 그의 사이에 이렇게 하나의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 근데 그 관계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빨리 새로운 관계를 한 개 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사업자와 소비자. 이렇게. 그러려면 그가 주문을 할 때부터 그는 소비자, 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B 때문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앱을 깔아놓은 앱에다가 픽업을 걸어서 주문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일 분당마트에 가. 이 말 하잖아요. 찾아줘 줄 테니까 픽업으로 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해야 돼요.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당마트에 우리 신상품 의자가 들어와 있거든. 내가 의자를 내일 체험하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갈 거야. 너 의자 나오는 거 알아? 헉, 이런 거 나오거든. 내가 이거 체험하러 내일 가는 길에 네 거 찾아다 줄게. 한 번이라도 던져놔야지. 한 번이라도 의자를. 그렇잖아. 다음 달에 의자로 루비 갈 거 아니야, 다들? 의자로 루비 가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번에 던져놓으면서 내가 분당마트에 가니까 그거 체험하러 그거 내가 가는 길에 갖다 줄게. 찾아다 줄게. 택배비 드니까. 한 번 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레 아침에 잠깐 들릴게?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넌 언제 시간 돼? 이러지도 마. 사람들 그렇게 약속이 많지 않아요. 모레 아침에 잠깐 들릴게. 그러면 아침에 갖다 주고 가면 되겠다. 나 어디 가는 길에.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툴 주는 거죠. 어떤 거? 그 친구한테 맞는 거. 뭐 프로슈머 파워가 됐건 아니면은 리부팅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주문 안 되고 한 장을 꼭 읽어주고 덮어서 줘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줬던 거는 프로슈머 파워예요.
프로슈머 파워 맨 뒷장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싸게 쓰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네가 소비를 바꿔서 돈을 버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신은 너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나 너의 편이라고. 그 페이지를 제가 항상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줘요. 그리고 이 책 한번 꼭 읽어봐라고.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미스트 갖고 올 때 찾으러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도와줘 라고 말하고 그리고 끝내야 되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지만 베스트를 알고 안 되는 거랑 밑도 끝도 없이 안 되는 거랑은 너무 다른 게임이에요. 베스트의 매뉴얼을 가지고 안 될 때 어디가 안 되는지 알아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알려면은 전체 매뉴얼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메이는요, 굉장히 매뉴얼이 있는 사업이고요. 굉장히 시스템적인 사업이에요. 삘이나 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창업자가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는요, 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하려면 굉장히 시스템이고 매뉴얼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방금 이 6, 7단계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해주는 가이드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북에 나온 대로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 매뉴얼 한번 지켜서 파트너랑 스폰서랑 그런 롤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금 상상해서 나가시는 게 훨씬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패턴을 찾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 다음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다 이해되세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압박이 와서 782명이고요. 몇 명 열었어요? 네? 네? 450명. 50% 넘었네요? 네. 오씨. 밤에 또 모여서 특강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 넘었어요, 리더님들. 와! 50% 넘었어요. 네, 70%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메이 사업의 속도는 어떤 거예요? 내고 싶다고 날 수 있고 안 낸다고 멈춰지지 않는 게 아메이 사업의 속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속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빨리 가면 무리하는 거라는 오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빠르면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지기 시간도 있었고요. 정말 삽질했던 시간도 있고요. 나중에 진짜 제가 삽질했던 거 다 들으시면은 아주 배꼽 잡고 웃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아세요? 저희 남편이 처음에 이 사업을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삔또가 상했던 이유가 저 때문이에요. 제가 오빠의 대학원, 대학, 후배들 명단 다 받아서요. 회사 쳐들어가갖고 사업 설명했었어요. 어땠겠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사업 아무도. 아무도 안 했고요. 그냥 가서요, 제가요, 사업 설명을 그렇게 큰 소리를 했어요. 커피숍에서. 근데 처음 보는 오빠 후배, 오빠 친구들, 막 이런 사람들한테. 어땠겠어요? 그래서 한 명은 나왔으면 되잖아.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심지어 가자마자 박정호 선배님 와이프입니다. 인사드리고 앉으시지요 이러고 회원 가입서 딱 내놓고 당신은 잠시 후에 가입하게 될 겁니다. 이러고 사업 설명했어요. 어땠겠어요? 그런데도 사업이 2년간 안 됐더라는 거예요. 왜? 방법을 몰랐어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소통하면서 사업을 설명해야 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는데 파트너가 안 나오시면요.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냥 사업 설명을 퍼붓고 있는지 제가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속도를 내서 달렸던 시절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에서 속도를 내는 방법은요. 무리를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내 앞에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는 게 속도를 내는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제공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2년에서 5년 플랜이기 때문에 각자가 속도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메이 사업 자체에 원래 속도가 있다고요. 근데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가는 이유가 속도를 내고 못 내고가 아니라
속도를 못 내게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빨리빨리 치우는 사람이 속도를 내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으세요? 이 사업이 되겠어? 아,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지.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지난주 받아쓰기 50점 맞았거든요. 공부 안 시켜서 보냈더니 50점 맞았더라고요.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 친정아빠 여수 내려갔을 때 막 나 우리 신랑 다 달라붙어 받아쓰기 연습을 시켰어요. 막 완전히 맹연습 시켜서 이번에 100점 맞고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딸이 자기 반에 100점이 많다고 시무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쓰기 노트를 딱 펴고 채인아, 친구랑 비교하지 말고 지난주에 너랑 비교해. 지난주에 너는 50점이고 지금 100점이고 너 엄청 잘한 거야.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리더님들과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저 친구가 나보다 늦게 나왔는데. 차라리 요즘은 좀 잘 못 만나니까 좋긴 하죠. 그런 거 모르니까. 나중에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달라진 리더님들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터널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무엇을 남기는 리더님들이 되실 거예요? 버틴 것만 남기실 거예요? 핀을 남겨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돈 되셔야 되잖아요. 속도를 낸다라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메이의 사업자들의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안전 구간으로. 근데 내 앞에 장애물들이 그 속도를 못 내게 해서 100으로 달려는 고속도로에서 30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막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나가는데 자기 차선으로 내 앞에만 자꾸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서 이 사업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하세요. 우선순위에 올리셔야 돼요. 취미활동 조금 유보하세요. 어떠세요? 유보해 보시는 거? 오늘 저 결혼기념일이에요. 결혼기념일 저녁에 남편을 제끼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내년에 결혼기념일에는 와인 마실 건데요. 일단 유보하는 거예요. 속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속도 내고 나가는 리더님들은 개인기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아메이의 자동 속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는 자동 속도가 있는 멋진 차예요. 테슬라 같은. 근데 그 차를 자동으로 못 가게 막는 거는 나의 믿음이 약하고 환경이 정리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감정이 너무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업됐을 땐 막 좋았다가 다운되면 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운된 마음을 끌어올리느라고 힘들어서 밖에 나가면 누구를 후원을 못해 힘들어서. 자기 후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도를 내는 거를 막는 많은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주변 정리와 자기 후원이 온전히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정말 후원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이 꺼지는 거를 끌어올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데 과연 누구의 마음을 땡겨올 수 있냐고. 내 마음이 다운된 거를 끌어올리는데 하루 온종일을 써야 되고 한 달이 가는데 나를 믿고 누가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마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하늘을 날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아메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사는 게 업다운이 있어요. 근데 사는 게 업다운이 있어도 출퇴근에는 업다운이 없잖아요. 일이니까. 아메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메이에서 지나친 업다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업다운이 티가 안 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보석핀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민기 리더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좋은 거를 배워왔어요. 그전에도 들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기본과 자신만의 색깔이에요. 사업 설명하실 수 있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실 수 있고 팀을 이끌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앞에 쓰레기들을 빨리 치워야 되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이 사업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색깔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색깔로 이 사업이 멋있어 보여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사업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아직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멋있지 않잖아. 그래서 멋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멋있어질 거를 믿는 힘도 대단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밖에 나가서 하는 질문을 오늘은 나한테 먼저 해본다. 정말 현실 점검이 됐다면 리더님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몇 년씩 하거나 퍼센트 핀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나 그러실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하는 질문들, 자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득이 끊겼을 때 몇 달 버틸 수 있는지, 5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우리가 늘 하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질문을 오늘은 나한테 해본다. 내가 그 답을 찾는다. 두 번째는 명단에 정리를 좀 한다. 노트에 적혀진 명단은 절대 내 맵에 있는 명단이 아니다. 갖다 담았을 때 진짜가 되는 거다. 몇 년을 못 말했을 때는 그냥 버려라. 버리세요, 그냥. 스폰서님이 버리지 말라고 하면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 때문에 괴로워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렸을 때 분명히 보이는 다른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할 때는 내가 후원한 사람이 어느 순간 반짝일 때 그 반짝인 걸 타고 뎁스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그 사람이 반짝인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언젠가 반짝일 거라는 걸 믿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정보를 막 수집해 놓고 알아놓고 관심 갖고 그 사람 동선도 파악해 놓고 그리고 반짝일 때는 그 사람 명단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반짝이기 전과 후로 팔로우, 팔로업 수를 나누는 우를 범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전날이나 오늘이나 같은 사람이고 그냥 마음이 약간 흔들렸을 뿐이에요. 그때 내놓는 명단, 그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의 명단을 타고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네트워크가 되고 레그가 되고 그가 온전히 계속 반짝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원은 몰아치기로 한다는 거. 지리하게 끌잖아요.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닌 그런 거. 그런 걸로 계속 갖고 가시지 마시고 그런 건 잠깐 텀을 두고 반짝일 명단을 몰아치기로 후원한다는 거. 짧은 시간에 많이 보는 거. 그리고 사업 설명하는 로직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한다, 이의를 경청한다, 이의에 맞는 사업 설명을 한다, 사업 설명하고 아이디를 만든다, 앱을 깔고 주문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제시해 본다, 그가 주문한 제품을 픽업을 건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잡는다, 툴을 준다, 고맙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로 시작하는 아메이 사업이 갖는 특징상 우리가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디 있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어찌됐건 한 달이 건너서든 어쨌든 아는 사람과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특징상 기존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다리 한 개를 더 만든다는 이미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미지. 나랑 올케 언니? 올케와 나지만 소비자와 나라는 새로운 관계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만드는 데는 첫 번째가 주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문이 들어가고 소비자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속도는 똑같다. 단지 그 속도를 못 내게 내가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뿐이다. 이 사업에서 결과를 내고 싶다면 그 쓰레기들을 빨리 치우면 속도는 똑같이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속도를 낼 때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들은 무엇인지. 아이들도 조금 정리하세요. 제가 이제 채인이가 이제 우리 딸이 돌 정도 됐을 때 모르시는 아주머니가 집에 오셨었어요. 애기 보러. 근데 그때 막 낯도 가리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슬려서 딱 맡기고 첫 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그날 하필 서초에서 사회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데모 같은 게 있어서 집에 다시 들어갔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중간에 집에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왜? 희망이 생겨버렸잖아요, 아이도. 엄마가 왔다고. 그런데 제가 그것만 챙겨서 다시 나오니까 얘가 현관 앞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자지러지게, 1살짜리 애 우는 거 아시잖아요.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막. 엄마 찾아서. 근데 그 아주머니가 달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문고리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이리 와 애기야 괜찮아 엄마 곧 오실 거야 안아줄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5분을 10분을 제가 문고리를 잡고 계속 고민했어요. 열고 들어가면 아무 안 할 것 같더라고. 그냥 왔죠. 그냥 왔죠. 사업 진짜 안 될 때였는데 정말 사업 안 될 때 파트너 하나 없을 때였는데 그때 한 번의 선택이 제가 다이아몬드로 올 수 있었던 또 한 고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고리를 잡고 계세요? 열고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냥?
아니죠. 이제 들어갈 수 없잖아,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사업으로 결과를 내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내셔야 돼요. 어느 날에 내는 게 아니라 정하고 내시는 게 결과거든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거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물어봐요. 아메 안 할 거야? 파트너들한테. 안 해요. 막 그래요. 할 거면 그냥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잖아 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저랑 지난 시간 이번 주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리더님들이 결과를 반드시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아메이에 다이아몬드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속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이아몬드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줌을 보면 울컥하는 이유가 다 눈빛들이 다 너무 간절하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리더님들의 눈빛이 다 오롯이 느껴져요. 잘하고 싶고 나도 다이아몬드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화면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울컥울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여기에 제 모습 안 띄우고 리더님들 모습 띄우고 하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감정 파괴하는 멘트 하나 할게요. 몇 명 열었어요, 화면? 울지 마! 울지 마! 감정 파괴. 지금 몇 명 열었어요? 450명. 60%네요. 안타깝게 10%가 안 열려서 특강은 또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메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그냥 그 말, 홍진희 리더님이 하신 말씀. 철홍 씨는 아메를 아직 몰라. 우리가 뭔가 아메 하려고 할 때 발목 잡는 것들, 내 맘 같지 않은 것들, 잘 안 될 때는 내가 아메를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좋은 아메이를 알아들었다고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진 않나? 제가 요즘에 필드에서 잘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이템이 쉬우니까 사업이 쉬워 보이시죠? 라는 말을 잘해요. 만약에 자율주행차나 백신이나 바이오나 뭐 이런 거라면은 섣불리 덤빌 수 있겠어요? 배우려고 엄청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이템이 평생 썼던 치약이고 평생 쓰고 있는 화장지고 하루 종일 쓰는 샴푸고 립스틱이고 비누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템이 친숙하니까 비즈니스하는 방법도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 정말 철저하게 배워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배운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그 말이에요. 설명 한 번만 하면 알겠네요. 오늘도 누가 알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요. 모르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두 번 듣고 알 수 있는 플랜 아니에요. 그냥 아이템이 쉬워서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백신이나 반도체 같은 거 놔두고 설명한다면 안다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창업자가 누구나 쓰는 제품으로 누구나가 시작할 수 있게는 만들었지만 누구나가 성공할 수 없게 만든 건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의 구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우는 자세가 너무 필요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서 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필요한 사업입니다. 치약 쓰는 거 너무 익숙하지만 그것도 배워보고 사업 설명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워보고 이 시간에 나왔던 오디오들 열심히 적은 것들도 다시 한번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들 지금 10월 마지막까지 끝까지 목표 놓치지 마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템 사실 누가 공짜로 준다면 팔아봐 마음껏 그러면 진짜? 이러실 건데 아메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그 의자가 귀한지 모르시더라고요. 의자 가지고 다음 달에는 많은 루비들 그리고 큐 사파이어, 큐 에메랄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 달 어려운 고비 잘 넘기시고 이번 달은 다 어렵더라고요. 저희 팀도 그렇고 넘기시고 다음 달에는 또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지고 재밌게 사업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드린 숙제들을 꼭 하시고 이컴에다가 오늘 강의 어땠는지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컴 완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